이번엔 야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오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진표도 사실상 짜여가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는 지역 안배를 놓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연일 호남 방문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안지연 야당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7 보궐선거 승리로 한껏 고무돼 있는 국민의힘.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뒤를 이을 새 당대표를 뽑느라 한창 바쁩니다. 오늘은 그 첫 단계로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발족시켰습니다. 저희가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르면은 6월 둘째 주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준위를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여기서 전당대회 룰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룰은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요. 그런데 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룰 바꿔야 한다 이 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 분위기는 일반 국민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된다 하는 게 다수 분위기여서 좀 해야 된다.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룰을 좀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0%인 일반 여론조사 비율 높여야 하지 않겠냐 이러는 건데요. 높이면요.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사람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 지지 기반이 약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이변을 일으켰죠. 당시 룰이 일반 여론조사 100%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내 핵심 관계자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까요. 이 전당대회 한 달 앞두고 룰,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건 매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유력한지 한번 살펴보죠. 이미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당권 주자 4명만 나왔던 민주당의 2배, 8명이나 나왔는데요. 조혜진 홍문표 의원 이미 출마 선언했고요. 윤영석 의원도 오늘 당대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2살까지 12세까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초가집에서 3대에 걸쳐 13명의 대가족이 함께 사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네, 많은 사랑받았다는 윤 의원에 이어 아직 출마 선언한 건 아니지만 나갈 의사를 밝힌 조경태, 권영세, 김웅세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추가됐죠. 유력 후보, 바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저도 주 전 원내대표 측과 통화를 해보니까요. 정확한 시일은 아직 미정이지만 다음 주 중에는 출마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캠프 사무실도 계약했다고 하는데 여의도의 명당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직전 사무실 주인공도 얼마 전 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의원입니다. 승리의 기운을 받겠다는 뜻일까요? 그 뒷얘기는 이따 자리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남은 변수는 아직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도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선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호영 대 나경원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를 두고 지금 당내 최대 논란 바로 지역 안배입니다. 현재 8명 가운데 영남과 비영남 출신 딱 절반씩입니다. 비영남권 출신 당권 주자들은 얼마 전 당선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그러니까 영남 출신이니까 당대표도 영남 출신이면 곤란하지 않겠냐. 비영남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을 잡으려면은 오늘의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이고 특히 당원들의 생각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아니다, 영남이 해야 된다 이런 반대 목소리도 당내에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입니다. 당의 외연에 훨씬 도움이 되는 특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5선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의 메시지는 좀 더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을 비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 출신인 송영길, 홍영표가 맞붙어 싸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호남당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당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영남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남 당대표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충청권 출신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내기 위해선 결국 당권은 당 지지 기반인 영남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도 호남 당대표에 부산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오듯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입니다. 정 의원이 이런 말을 한 배경도 결국 충청 대망론을 위해 당권은 영남이 잡아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렇듯 지역 안배에 대한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은 요새 부쩍 서진 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서진, 그러니까 영남의 서쪽에 있는 호남 방문에 주력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가 내일 광주를 갑니다. 당 대표 권한 대행의 지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보는 호남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지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내일 광주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첫 발을 떼셨긴 하지만 이런 방문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역사의 진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오는 10일엔 당 소속 초선 의원 10명도 광주에 간다고 합니다. 광주 정신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모든 민주화 항쟁의 맥락에서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이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8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묘지를 무릎을 꿇고 참배한 바 있죠. 당내에선 이 무릎 사과가 4.7 보궐선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 나왔습니다. 이 보궐선거 당시 오토바이를 타며 민심이 들었던 저 민심라이더 김종인 위원장도 만난 적 있었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 선거 전망도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런 분석 내놨었습니다. 민심도 배달이 됩니다. 민심라이더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배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JTBC 안지현 기자입니다. 저희 민심 배달 왔습니다. 뭐를 물어보려고 그래? 네, 어떻게 선거 판세 분석하시나요? 일반 국민들이 지난 이 정부의 하는 행위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대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4월 7일 선거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상당한 차이가 날 거라고 난 봐요.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은 외연을 넓히는 전략을 펼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어제 갑자기 미국으로 간 분이 있죠. 바로 황교안 전 당대표인데요.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더 방치할 순 없다. 정부가 못하니 저라도 간다며 정말 갔습니다. 오는 20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황 전 총리는 벌써 현지에서 첫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면서 또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선 냉소적인 반응 많았고요. 당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상회담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고춧가루라도 뿌려지기라도 한다면 이 정상회담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감안했을 때 걱정되긴 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그에게 반응은 아직 싸늘하네요.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놓고 영남당 논란 해소용 연일 호남 가는 국민의힘.